안녕하십니까. 쏙쏙함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거는요, RG 그랜마에서 45문 영문법입니다. 45문 영문법은요, 개념 위주로만 할 거예요. RG 그랜마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그 RG 그랜마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용어들 있잖아요. 영문법에서 복잡하게 뭐가 어쩌고 이런 거 말고요. 간단하게 한번 45분 안에 1시간 이하에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만 쏙쏙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야 영어가 쉽다 해서요. 어휘는 제가 전 시간에 한번 강의를 했고요. 문법 파트에서 문법과 어법으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문법 파트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5분 영문법이고요. 이건 개념 원리만 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능 작가들만 안다는 영자법이에요. 이게 비법이죠, 일종의. 근데 수능 작가들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항상 똑같은 문장 패턴으로만 영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패턴을 만드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만 공부를 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수능을 정말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너무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거창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한번 약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한 페이지에다가 살짝 정리를 해놨죠. 요거는요, www.쏙쏙닷컴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45분 영문법입니다. 물론 강의하고 있는 알지그램마 쏙쏙닷컴 윤쌤, 윤태정 선생님이 직접 이거를 또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명사 파트부터 시작해서 명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명사가 문장을 만들고, 그 다시 또 다른 명사가 또 있다면 또 만들어지고, 알파로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에서 다시 문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보통 문장의 기본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사 해가지고 등위 접속사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앞쪽에 있는 것을 단문이라고 뒤쪽에 있는 것을 중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문장이라는 거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요 정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연결로 되는 건 등위 접속사 and, but, or이 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일 때 뒤에 확장이라는 형태 있죠. 이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문장이 만들어졌다면요. 이걸 보통은 우리는 호흡문이라고 합니다. 호흡문 또는 복문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호흡문이네요. 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조금 시험이 어려워지면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에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가 있죠. 이 example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꼭 알아두시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귀찮다 이거 얘네들 때요. 그래서 요거를 접속사 다 없애버리고 주어 다 없애고 추격문을 쓰고 있는 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장이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요만큼하고 요만큼으로 바로 문장을 만들어내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장은 없어요.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냐면 콤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 콤마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콤마하고 이렇게 인과관계 분리의 콤마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나중에 등위 접속사 파트에 제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문장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질문의 구조가 나와요. premise, example, conclusion이라고 되어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이라고 이유를 예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커버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좀 역겹긴 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윤쌤 잘생겼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봤더니 어떤 참고문헌을 봤더니 어떻게 잘생겼다. 커버 잘생겼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프레미스, 이그잼플, 컨크루전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를 참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시 설명하겠지만 설명문과 비교문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난이도 조절용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위에다 두는 경우는 두 가지. 밑에다 두는 경우는 미괄식, 가운데 두는 중괄식, 양쪽에 두면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이 형태에서 기본 문제가 주제, 목적, 주장, 제목, 요점, 요지 형태로 나눠서 응용 문제로 흐름, 순서, 요약, 끼워넣기, 빈칸, 어법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리 눈에 한번 익혀보세요. 한번.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요거는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를 사실 영어에서 명사를 모르면요. 영어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사실 어렵게 뭐 추상명사다, 집합명사다, 뭐 이런 것들 단수다, 복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명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만 오는 것이 명사예요. 사실 주어 자리는 다 명사밖에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명사 오는 게 또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도 있는데요. 보어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동격이라 해요. 근데 다시 넘어가서 명사 파트로 가볼게요. 명사는 결국에는 사람 아니면 사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던가 아니면 사람이 물건을 갖고 노는가. 나는 영수를 만났다.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무조건 사람 아니면 사물이다. 사람 사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영문법적 접근 말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가 있으면 여기는 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가 무한대로 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A라고 생각한다면 너를 B라고 생각한다면 B는 C, D, EF 막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명사는 각자 시간과 공간대에서 서로 다르게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한 가족이 있어도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그럼 각자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명사별로 거기에 어떤 동작을 주기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동사들입니다. 이렇게 동사들이 있는데 동사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끊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슨 뭐 수요동사다, 뭐 왕래 발작동사다 뭐 이런 것도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는 하나의 패턴으로 비동사 형태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으면 이거는 타동사의 형태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비동사와 타동사로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나는 누구이다. 예를 들어 강물이 흐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여자는 이쁘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잘생겼다도 가능하고요. 나는 뭐뭐이다. 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예요 할 때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서 보통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생겼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시기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 모습이 사실은 얼굴이 동그란 모습에서 길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 동사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성장한다 뭐 이런 것들, 나는 되었다 이런 것들이 변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 동사와 변화 동사는 쉽게 말씀드려 이거는 비동사다.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비동사는 한 27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단문에서 비동사 파트에 27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결국에는 다 타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타동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단어가 68만 단어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명사라고 하는데 사실 동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거의 20만 개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외워놓고 나머지 2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타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요. 문장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얘는 뭐다 또는 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기도 하고요. 동작을 1동작, 2동작 또는 1동작, 2동작으로 나눠서 또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명사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면요. 이렇던 시간이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연관관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연관관계를 줄 때 가장 기본적 개념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 바로 다음에 봐야 될 바로 이런 접속사들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런 접속사들인데 이 접속사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앞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줘야 된다. 이 바로 연결고리가 바로 접속사다. 그런데 접속사의 종류는 이렇게 연결을 나타내는 접속사, 설명을 나타내는 접속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연결, 설명, 인과관계. 연결,
설명, 인과관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시면요, 다음부터 영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연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등위 접속사예요. 등자, 같은 등자, 같은 위치에 있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nd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and, but, or이에요. 그리고라는 뜻이고, 그러나 또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리고 철수도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나 철수는 밥을 먹지 않는다. 나는 밥 또는 사과를 먹는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설명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사주보 용법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설명해주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접속사를 이렇게 써서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관계대명사들이에요. 관계대명사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사람 아니면 사물, 얘는 사람 아니면 사물이잖아요. 꼭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관계자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인과관계 if나 when이나 because나 although, howev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계열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과관계에서는 간단하게 라면이라고 하는 써로자 이렇게 라면. 갑자기 강의하다 말고 웬 라면이야. 지금 저도 꿀꺽 이렇게 했는데요. 자, 뭐뭐 라면 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주 간단 무식하게 합니다.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요. 무조건 접속사 하나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1, 2, 3 형태로 이렇게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 한다면 라면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라면 먹으면 배부르다. 내가 라면 먹으면 배부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라면 먹었을 때 배부르다. 내가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배부르다. 이거는요 사실은 반대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위쪽에 있는 이 세 개 같은 경우는요 다시 다 설명하겠지만 얘는 인과관계라고 얘기해요. 어떤 관계가 나타나면 어떤 게 결과가 나타난다 해서 이거를 세 개를 수능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기서도요 수능관계, 역적관계를 많이 따져줘요. 알았죠? 수능관계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얘는 반대적 개념, 즉 벗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요 부분 부정을 나타내죠. 나중에 양보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부분 부정이다. 이거 플러스가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접속사를 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걔네도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쪽에 있는 주어하고 앞쪽에 있는 주어가 같다면 사실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두 개가. 필요가 없으면 뭐만 살려줄 수 있어요? 바로 동사만 살려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에 따라서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뭐 했을 때,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알았죠? 꼭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도 문장이 만들어졌다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요거 premise, example, conclusion이에요. 이거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이 말 자체가 결론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같거나 틀릴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다면 인과관계, 수능관계예요. 틀리다면 역적관계가 됩니다. 그럼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관계라면 난이도가 좀 낮겠죠. 그러면 역적관계가 된다면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성을 따져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프레미스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 프레미스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요. 거의 답지가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개념을 얘기하고 여기다 프레미스를 살짝 씁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줄에서 키워드가 많죠. 또는 밑에서 컨클루전에서 바로 밑에 줄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면서 이게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만 잘 봐도 돼요. 알았죠?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강사라고 제가 칭을 하고 있는데요. 김흥지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능 문장에서는 위에만 보고 밑에만 보면 답이 나온다. 또는 중간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어불성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와 밑에와 중간의 관계성을 정확히 따져주지 않으면요. 실제로 그거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미스, 이그젠플, 컨클루전 형태의 관계성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능 17 유형에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실제 문장에서 응용되는지 꼭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요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 문장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능관계하고 역적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수능관계하고 역적관계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능관계는 똑같다. and 계열이다. 역적관계는 but 계열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능관계라면 설명문일 거예요. 설명문이라는 건 아주 간단 무식하죠. 설명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라는 집합 속에
어떤 모양새가 있다면 요거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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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A라는 집합 속에 좀 더 응용해 들어가면 A라는 집합 속에 뭐 세모, 네모가 있었다. 그럼 얘네들 특징들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들만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프레미스 다음에 이그젠플 형태가 많겠죠. 결국에는 두 가지 구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가식 구조도 있겠죠. 설명하고 결론 내려주니까요. 두 가지, 미가식.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삼각형 구조, 역삼각형 구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간식이나 양과식이 상당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밑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걸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비교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 친구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테두리 A라는 영역 안에 이렇게 세모와 네모가 있다면요. 동그라미가 있다. 네모는 너무 똑같으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얘는 도형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다르다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비교문이 하나 있어요. 논설문 형태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아예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전혀 다른 형태죠. 근데 얘네들을 같은 계열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계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8대2 방식이라고요. 논술에서 말하고 있는 비교문을 만드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윤쌤이라는 사람과 영수라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같은 특징만 계속 열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교 이그젠플 형태에서 이그젠플을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보면 한 4개 정도를요. 영수와 윤쌤이 같은 거를 쭉 열거를 해요. 그럼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 정도는 그래도 약간 차이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일반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일반화 작업이 되면 85% 이상 90% 이상이 같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같은 계열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8대2 방식이에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비교문이라는 것은 설명문 형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가식과 미과식과 중과식과 양과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프레미스를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게 프레미스로 볼 수도 있고 컨클루전으로 볼 수 있는데 요즘 이런 유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있는 thus나 이런 거 있잖아요. thus, therefore 이런 계열들 있잖아요. so, as to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there is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거 다음에 거의 90% 이상이 키워드예요. 제가 한 문제 또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요. 자, 90% 이상이 키워드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모의고사 보시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끝났나요 벌써? 자, 수능에서 한번 내가 너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일 때는 그때 꼭 이거 한번 방법을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주제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나서 지문을 만들고 나서 이런 형태에 의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 따라서 지문을 주제문이다, 목적문이다, 주장이나 제목이나 요점이나 요지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과거에는 한 40번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40번대 초반 때는 살짝 이제 어려운 문제를 냈다면 후반 때는 쉬운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 45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차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해를 하고 났다면 바로 이제 응용 문제의 흐름이나 순서나 요약이나 끼워넣기나 빈칸이나 어법적이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이제 마지막에 걸리는 게 사실 빈칸하고 어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도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사이 운빨이라고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맞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92점이 1등급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다 못 풀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만큼 평소에 많이 준비를 해놓고서 아는 만큼만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운에 맡길 필요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 정도 틀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법을 하나를 스킵하고 넘어갔다 숫자를 빈칸을 맞춰야 되는데요. 빈칸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능 전에 꼭 하나 만들어서 꼭 우리 친구들한테 이걸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앞쪽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이 부분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 문장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앞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게 가장 좋다겠죠.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은 명사나 사람이나 사물이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형태에서 확장 뒤에 붙는 형태이다. 그럼 끊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A집합, B집합을
연결로 하기 위해서 등위접사 써서 and나 but이나 or, 그 다음에 설명문에서 관계대명사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어를 설명하거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 인과관계는 두 가지 형태, 수능 관계하고 역적 관계가 있다. 이걸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해 놓은 게 축약문이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premise, example, conclusion 형태를 만들어서 설명문과 비교문으로 나눠준다. 이거는 양쪽에서 다 문제 난이도 형태를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두 가지 미괄식, 중괄식, 양관리 형태로 만든다. 요거를 가지고 주제나 목적이나 주장이나 제목이나 요점이나 요지를 기본 문제로 만들고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응용 문제는 흐름, 순서, 요약, 끼워넣기, 빈칸, 어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앞으로 볼 친구들도 수능에서 만점 맞으시고요. 내일 모레 이제 곧 11월 달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꼭 이거 보시고 만점을 맞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점 맞는 친구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그 전화번호 쏙쏙닷컴 www.쏙쏙닷컴에 들으시면 전화번호 있고요. 저한테 전화번호 만점 맞았다 전화하시는 분한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